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.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. 지난 주말에 여기 코칭에 와서 처음으로 곳곳이 범람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. 뭐 어디라도 뭐 홍수가 안 나는 곳은 없겠죠. 네. 어쨌든 네. 그랬습니다. 비가 오기 지금 끝났다고 봐도 좋을 시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. 네,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주말 동안에 싱가포르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그냥 하나 든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진심으로 느껴진 이야기라서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발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. 좀 오래됐고요. 근데 이 발목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뭐 비 와도 발목이 좀 시린다고 하는, 왜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안 좋은 분들 뭐 비 와도 시리고 뭐 날씨가 좀 추워도 시리고 그렇다고 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말레이시아를 작년 12월에 왔는데 12월 들면서 이제 한국도 겨울이잖아요. 유독 작년 12월에 발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많이 안 걸어도 그냥 그 날씨 때문에 그런지 되게 발목이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저희 가족이 12월에 말레이시아 오면서, 말레이시아는 말 그대로 따뜻한 나라잖아요. 동남아 날씨. 발목이 안 아픈 거예요. 정말 12월 동안 한국에서 계속 발목이 아팠다면 말레이시아 와서 발목이 아픈 날이 없는 거예요. 심지어는 처음에는 저희가 자동차도 없으니까 물론 그랩 택시로 이동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한국만큼 더 걸었으면 더 걸었지 안 걷지를 않았거든요. 근데 발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특별히 문제도 없고. 그래서 와, 괜히 따뜻한 나라가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. 그리고 말레이시아 생활을 거의 이제 3달 가까이 했죠. 그러면서 발목이 한 번도 안 아프니까 와, 말레이시아가 나한테 맞나?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죠. 예. 바로 주말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.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정말로 이제 좀 걸어야 될 일이 많았어요. 근데 몇 시간 만에 발목이 탈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 발목이 탈이 나면 쉽게 말해 그냥 절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니면 걷기를 중단하거나. 근데 또 완전히 걷는 거를 멈출 수 없으니까 정말 마지막에는 좀 거의 절룩이게 되더라고요. 뭐 발목 아파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그러면서 든 생각이, 제가 직업이라서 그런 건지 그냥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났습니다. 어떤 얘기냐면요,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.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제 발목 상태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. 내 발목이 괜찮아졌나? 솔직히 그렇잖아요. 10년 가까이 안 좋았던 발목이 3달 만에 뭐 어떤 치료를 받은 게 아닌데 완치되나? 전혀 아니거든요. 어떻게 완치되겠습니까? 근데 3달 동안 발목이 한 번도 안 아프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. 나 이제 좀 마음대로 걸어 다녀도 되나? 이제 걸어도 발목 안 아픈 거야, 여기선? 그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. 근데 싱가포르 가서 몇 시간 걷자마자 발목에 탈이 나죠. 안 좋은 발목이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죠. 그러면서 우리 현타 온다고 그러죠, 여러분. 뭐 젊은 친구들. 현타가 온 겁니다. 내 발목은 여전히 좋은 상태가 아니었구나. 그냥 말레이시아에서 내가
많이 걷지를 않으니까. 여기 말레이시아는 인도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걸을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. 제가 착각했던 거였습니다. 그냥 저는 발목이 좋지 않은데 많이 걷지 않고 자동차로 이동하니까 팔목이 아플 일이 없죠. 그랬다가 싱가포르에 가서 도보로 좀 많이 걸어야 되니까 바로 몇 시간 만에 탈이 온 겁니다. 탈이 난 거예요. 그 여파가 지금도 있습니다. 며칠이 지난 지금도 네, 그 여파가 있습니다. 지금도. 근데 한국 학생들 영어 실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한국에선 티가 안 나요. 한국에선 맨날 입시 영어만 하니까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중학교 2학년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뭐 모의고사, 수능 이런 것만 주로 중점적으로 하니까, 그리고 그 안에 있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납니다. 그냥 학교 성적, 시험 성적 영어 좋으면 뭐 영어 좀 잘하나 보다.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비교해서 영어 잘하면 아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영어 능력은요, 영어 능력이 괜찮다는 거,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. 영어 능력이 괜찮다는 거의 기준은 내 또래, 내가 예를 들어서 뭐 6학년이다. 그럼 6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어책을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영어가 기본은 한다는 겁니다. 기본은 한다는 거예요.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. 내가 7학년이다. 한국으로 중학교 1학년이다. 그럼 중학교 1학년에 그 영어권 국가 친구들이 보는 책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적어도. 아니, 말은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?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. 쓰기까지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? 근데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친구들도 뭐 6학년, 7학년 예, 글쓰기 잘 못합니다. 즉 우리가 말하는 에세이 잘 못 써요. 무슨 에세이를 씁니까? 영어권 국가 예,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아이들도 영어 잘 못 써요. 글쓰기 잘 못합니다. 뭐 말이야 당연히 모국어니까 잘하겠죠. 그건 뭐 당연한 거고, 그리고 듣기야 당연히 그 아이들은 영어가 모국어니까 당연히 잘하겠죠. 근데 한국 아이들도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뭐 듣기가 자기 동갑내기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적어도 읽는 거는 한국 영어도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뭐 문법, 독해 중심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 하는 독해조차도 정말 영어를 영어답게 독해하는 게 아닙니다. 정말 그냥 쉽게 말해서 입시 영어예요. 입시 영어, 시험 영어입니다. 온전히 학교 시험과 어떻게 보면 그런 수능 중심의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독해조차도 제대로 된 독해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. 한국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,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들 독해 많이 했으니까 독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. 정말 독해가 제대로 되는 분들은 뭐 영문과 출신들 저희 또래 중에서 그런 분들 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실생활에서 받는, 영어권 국가에서 받는 실생활 속에서 보는 레터 같은 거 거의 못 읽으세요.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요즘 어린 학생들 영어 독해 능력 정말 안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그러면 독해만 얘기하는 거냐? 아닙니다. 독해 실력이 안 좋으면 학생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예, 우리 한국이나 뭐 영어권 국가나 이건 말레이시아 모두 교과서 봐야 됩니다. 독해가 안 되는데 무슨 교과서를 보겠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저는 지금 독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딩을 말하는 거예요. 리딩. 책들을 봐야 되는데 책들을 보지 못합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뭐 학교 가서 회화만 합니까? 말만 합니까? 기본적으로 책을 봐야지 공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적어도 학생 또래라면, 제가 지금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. 예, 어른들의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적어도 학생들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다? 그럼 초등학교 5학년에 그 영어권 국가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책들, 소설책도 그렇고요, 교재도 그렇고요, 교과서, 학교 교과서죠.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나는 한국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거 봐요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말하기랑 듣기는 원어민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. 쓰기 능력은 참고로 네, 그냥 연습하면 오히려 쓰기는 외국어로 배워도 잘 쓸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워낙 영어권 국가 애들이 못 쓰니까. 예, 그 친구들이 워낙 못 쓰니까. 뭐 스펠링도 그렇고
정말 엉망인 친구들 많습니다.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친구들. 제대로 에세이를 쓸 수 있는 뭐 고등학생 정도라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네, 한국에서 배운 친구들이 더 잘 쓸 수도 있습니다. 농담이 아닙니다.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. 근데 그 제대로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풋이 바로 리딩입니다. 여러분, 독서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면 8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소설과 그런 텍스트, 학교 교재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과목별로. 그게 바로 영어를 괜찮게 하는 겁니다. 그거에 갇혀진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. 한국 친구들은. 뭐 토플 공부하면 뭐합니까? 못 봅니다. 그런 거.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됩니다. 토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그 또래들이 보는 뭐 청소년 뉴스나 그런 거 못 봅니다. 토플은 대학 입학해서 어떻게 보면 학업 능력을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능력을 언어적으로 측정하는 건데 언어적인 능력이 돼 있나. 근데 토플 공부를 하는 중고등학생들도 그 또래들이 보는 영어 교과서나 소설 그리고 뉴스들을 보지 못합니다.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코미디입니다. 즉 영어 공부 제대로 시키셔야 됩니다.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우물안 개구리 현실을 정말로 파악해야 됩니다. 여러분, 내 아이가 그냥 영어 좀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나중에 외국에 나와보면 정말 아이의 영어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 그럴 때 현타 오는 겁니다. 그렇게 현타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